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9월 8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값이 엄청납니다. 지난해보다 두세 배 올라 배추가 아니라 금추가 됐습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15,25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배나 뛰었죠. 인천 지역에서도 1,650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2.7배나 올랐습니다.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한 포기당 8,035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산도 2.3배나 뛰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한 포기당 10,000원을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배추 가격이 이렇게나 크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재배 면적이 줄었고 폭염 때문에 작황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올해도 지난해보다 3.8%나 줄었고요. 기록적인 무더위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배추 쏙이 차지 못하고 생산량도 줄어든 겁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배추 가격이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겠지만 추석 이후 10월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기 전에 배추값이 안정될지 장보는 주부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오는 28일부터 시행되죠.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인 이번 추석, 선물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호조를 보이고 5만 원 이하 상품도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15.8%, 신세계백화점은 5.9% 늘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이 8.5% 증가했는데요. 5만 원 이하 상품이 70%가량 차지하는 첨가와 와인 판매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도 김영란법 때문일까요? 추석 선물로 건강식품이 그동안 가장 인기 높았던 한우를 제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올해 추석 선물 세트 판매를 분석해 봤더니 건강식품의 판매 비중은 30.5%로 23.9%인 한우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우는 설과 추석 선물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건강식품은 한우보다 판매 비중이 2에서 3%포인트 차이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7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게임 기능을 앞세웠습니다. 임장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This is iPhone 7. 애플이 아이폰 7과 7 플러스를 선보이며 가장 자랑한 건 카메라 기능입니다. 이미지 고정 성능을 높여서 흔들림을 완벽히 방지하고 줌 기능도 최대 2배까지 화질 저하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The new camera system in the iPhone 7, it is a huge advancement in photography for cell phones. Everything about it is entirely new. 방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이어폰을 꽂는 구멍을 아예 없앤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 이어폰 대신 무선 이어폰을 도입한 겁니다. 애플은 당분간 유선 이어폰을 겸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지만 조만간 기존 이어폰이 쓸모 없어지게 돼 음향 액세서리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아이폰 7은 이달 16일 출시되는데 우리나라는 1차 출시국에서 빠져 다음 달 초 이후에나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이와 함께 2세대 스마트 시계인 애플워치 2도 선보였는데 게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닌텐도와 손잡고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와 슈퍼마리오를 애플워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슈퍼마리오가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이어서 애플의 신제품 출시로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오늘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삼전동 하 씨의 사무실에서 하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하 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구 해설가인 하 씨는 지인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부러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는 영상 보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 서울시 화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거짓으로 사고를 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목격자와 동네 주민들은 이들이 지난주부터 같은 장소에서 목격됐고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골목길을 엿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어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은 미중일러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해 북핵 불용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부실 사태로 국회 청문회를 앞둔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에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에도 신용등급을 정상등급으로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또 지난 3월 당시 신용등급 9등급인 대우조선에 3등급인 삼성중공업보다도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조선해운업 부실규명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연속으로 청문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양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규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행방이 묘연해 청문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요. 핵심 증인이 모두 빠진 부실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와 경조사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식당과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상대방을 헐뜯는 등 김영란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12와 전화로 들어오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법인세 조세 부담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 부담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이 2013년에서 2015년 법인세 부담률은 18.4%로 분석됐습니다. 법인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27.2%,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거친 욕설을 해 회담을 취소하도록 했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두 대통령이 만찬에 앞서 대기실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미국과 필리핀이 아주 견고하고 강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회동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